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독서 루틴 영상에서 잠깐 짧게 이야기했던 같이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통 책 읽기는 혼자 하는 취미고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취미이기도 한데요. 책 읽는 취미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파트너를 외롭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이긴 한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같이 읽는 모임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년 9월 정도부터 사람 모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수잔 와이즈 마우어 역사 교수인 수잔 와이즈 마우어가 쓴 세계 역사 이야기입니다. The Story of the World고요. 번역본도 나와 있어요. 번역본 나와 있고 그리고 원서로 4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윌북에서 이거를 한 권당 2권씩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 권당 2권씩으로 해서 이렇게 각 음, 챕터별로 뒤에 단어와 단어 간단한 그 몇 가지 단어 설명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한 역사에 대한 그 추가 내용 같은 것 요약보다는 추가 내용이에요. 추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그 문장에 대해서 약간 문법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분량이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한 권 두 개로 나누긴 했지만 적은 분량은 아니고 영어 수준은 지금 뭐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들 정도부터 많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읽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읽는다고 들었는데 수험서 같이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는 리딩 에이지 8세부터로 나와 있긴 합니다. 자기 전에 베드타임 스토리로 이제 읽어준 그런 거니까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챕터가 짧아서 한 챕터씩 읽기도 좋고 읽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점점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 영어로 읽으면 이 동사 시제 같은 거 이제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영어 읽기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영어 공부하기에도 너무 좋았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쭉 고대부터 훑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이후로 그 모든 다른 책을 읽을 때 약간 관독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역사 이야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 이거 역사 이야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읽게 됐어요. 정말 거의 모든 책에, 제가 읽는 모든 책에 역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제 한 챕터씩 혼자서 했으면 아마 다 읽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권씩 양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한 챕터씩 이제 읽으니까는 하루에 한 2, 30분 정도씩 투자를 해서 읽고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읽으면서 더 찾아본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현대 1권을 읽고 다음 달에 현대 2권을 읽으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제가 그동안 몇 번 읽으려다 말았던 총균세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총균세나 그 사피엔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책들을 더 읽으려고 이제 같이 그 모임을 읽을지 다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읽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그 낭독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낭독 모임을 이제 매주 이제 요일을 정해서 1시간 동안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읽고 있는데요. 이게 분량은 얇아도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요. 버지니아 울프의 책들이. 근데 이 내용을 그, 어, 이 낭독을 1시간씩 돌아오면서 한다는 것이 약간 각각 다른 목소리로 이제 듣고 있으면 그냥 오디오북 듣는 것과도 좀 다르고요. 공간은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책의 같은 문장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이제 같이 이제 읽으면서 다들 이제 고양이 식구들이나 강아지 식구들이 있으면 같이 듣고 있고 가끔 그 낭독할 때 옆에서 끼어드는 야옹야옹이나 멍멍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이 책을 읽고 있고요. 이 모임이 계속된다면 또 다음에 어떤 책을 읽게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루시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메이카 킨케이드의 루시 같은 걸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제가 같이 읽기를 지금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북피티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저랑 다 1대1로 책을 읽는 그런 1대1 모임, 1대1 책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딘님과 읽었던 책들을 쭉 한번 보려고 해요. 딘님과는 처음에 이제 읽었던 책이 이 오리지널 마인드라는 책을 처음에 같이 읽었습니다. 오리지널 마인드를 읽었는데 이 책은 엘리너 와크텔이라는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인터뷰를 많이 하는 그런 작가로도 유명해요. 이 저자의 인터뷰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됐는데 CBS 라디오 프로그램 라이터스 앤 컴퍼니를 3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인터넷에서 이 인터뷰한 거 들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적인 그런 목소리의 그런 인터뷰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굉장히 이분들이 살아 계셨나 싶은,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조너선 밀러, 제인 구달, 베르나르드 바르톨리치, 조지 스타이너, 데즈먼드 투투, 수잔 손택, 아마트리아 센,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라 다이아몬드, 올리버 섹스, 제인 제이콥스, 움브레테 에코, 메리 더글라스, 놈 촘스키, 알서 시클러, 헤럴드 블루.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 질문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굉장히 지적이고 모든 거를 굉장히 파악하고 있는 통찰력 있는 그 사람이 시대의 천재나 그 시대를 어떤 바꾼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동안 여기 나온 사람들의 책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을 안 읽어본 게 아닌데 이 인터뷰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새로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서 이제 처음 알게 된 작가들의 책들 이제 몰랐던 작가들, 뭐 조너선 밀러나 그렇게 찾아서 좀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인터뷰보단 재미가 없죠, 당연히. 네, 그랬었고 굉장히 지적으로 되게 즐거운 읽기 그런 독서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기 조금만 이제 엘리너 와크텔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보면은 전기들 굉장히 많이 붙이면서 했죠. 우리 세계의 그런 위인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꼭 읽고 싶었던 이 다음 책으로 같이 읽었던 책이 딘님과 같이 읽었던 책이 제가 이 책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 이 책도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프롤로그부터 굉장히 압도당해요. 어떤 지적이고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만 주제와 인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의 천재성 뭐 이런 것과 막 그런 어떤 우주의 그런 우리 존재에 대해서 되게 아울러서 막 굉장히 자유롭게 말을 다루면서 인물과 말과 사상들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오는 인물들은 일단 여성 인물들, 잘 몰랐던 여성 과학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특히 좋았고요. 읽다 보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 싶은 약간 가십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가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랑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거나 약간 동성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삼각관계뿐만 아니라 사각관계, 오각관계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케플러로 시작을 해서 마리아 미첼 그리고 허먼 멜빌, 엘리자베스 베르 브라우닝, 마거리 플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마거리 플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거리 플러 얘기, 마지막도 마무리도 마거리 플러로 되고요. 찰스 다윈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윌리엄이나 플레밍, 그리고 해리엇 오스머, 조각가, 그리고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에밀리 디킨슨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사각관계, 오각관계 같은 그런 관계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첼 칼슨 이야기 나오고, 여기도 좀 이상해요. 이 책도 좀 이상해요. 여기 나오는 부부도 좀 이상해요. 여기 어떤 그 여자를 엄청 사랑했던 그 레이첼 칼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거리 플러. 마지막에 마거리 플러로 마무리가 되는데, 결말을 이 앞에서 미리 좀 알고 보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 굉장히 슬프면서도 막, 이 책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아쉬운 그런 내용이고요. 다 너무 재밌었는데, 레이첼 카슨이 여기서 너무 재밌었어요. 레이첼 카슨이 너무 재밌어서, 이 책 읽고 나서, 이 다음 책을 이제 고르기를, 그럼 레이첼 카슨 전집이 있는데, 레이첼 카슨을 읽어봅시다 하고, 레이첼 카슨 전집을, 그 다음 책으로 진리의 발견을 다 읽고, 레이첼 카슨 전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레이첼 카슨 전집을 읽었는데, 5권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권이 이제 침묵의 봄이거든요. 침묵의 봄까지, 거의 이제, 거기까지, 만 읽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나와서 1권 바닷바람을 맞으며에서는 그 바닷바람, 바다의 생명, 바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바다의 작은 생명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바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해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약간 글을 씀으로써 글로 어떤 책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책들이 있죠.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그 꿀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꿀벌의 실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침묵의 봄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굉장히. 근데 이게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대가 세대의 어떤 지적인 그런 것과 어떤 관념 같은 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책으로,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모르는 생소한 용어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레이첼 카슨이 글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해양 과학자죠, 원래는. 과학자기도 하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해서, 글로도 상을 탔고, 그냥 사이언티픽 라이팅 말고, 그냥 라이팅으로도 그걸로 탔긴 탔지만, 이게 과학 분야가 아니라 그냥 라이팅 분야에서 또 뭐 상을 탔고, 그리고 과학자로도 유명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은 바다 시리즈, 보통 침묵의 봄이 유명하긴 한데, 바다 시리즈는 처음 이제 사두기만 하고 추천받아서 처음 이제 읽었는데, 바다 시리즈를 읽고 나면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뭐, 지나가는 바람, 바다, 뭐, 모래, 비, 작은 새, 벌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바뀌게 되고요. 이 책 읽으면서, 뭐 궁금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 굉장히 아름답게, 글로도 아름답게 표현해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봐요, 구글링으로. 찾아보면 다, 제가 좀 해양 생물들에 대한 좀 겁이 있는데, 찾아보면 다 의학하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개찌렁이가, 뭐,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 요즘 시기에 침묵의 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책들 몇 권이 다 굉장히 다 좋은 책들이지만, 이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침묵의 봄이 지금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카슨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추천해서 총균세를 봤습니다. 총균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번 이제 보다 말다 했던 책인데요. 이번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거의 반 넘게 읽었고, 이번 달 안에 다 읽지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 오브 월드를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재밌어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읽으면서 역사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답답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마같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좀 이걸 보면서 완전히 되게 많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문세를 지금 읽고 이 다음 책 이거 말고 그 전에 읽을까 말까 이걸 읽을까 사피엔스 읽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총문세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피엔스를 읽을 것 같아요. 원서로 읽을 건 아니고 그 번역본을 사기는 살 건데 저는 지금 총근세도 원서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원서로 이제 같이 읽어볼 생각이고 사피엔스는 그래픽 히스토리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이것이 있고 번역본을 살 것이고 그 역사 모임에서는 제가 지금 사피엔스랑 총근세 재밌다고 역사에 대한 역사책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됐으니까 역사책 총근세나 아니면 사피엔스 같은 거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 같이 SOW 읽는 모임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책을 혼자서 많이 읽지만 대부분의 시간 혼자 읽고 또 책을 같이 읽는다고 해서 뭐 낭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같이 읽는 거긴 하지만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거에 가깝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책의 이야기를 누구와 하겠습니까? 그랬대. 이 책에 나온 그 이야기 너무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같이 이야기하는 것,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읽는 그런 느낌,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느낌. 그렇게 해서 읽고 싶었던 책, 그리고 정말 다 읽어서 뿌듯하고 좋았다. 그리고 계속 그 생각나게 되는 그런 책들을 같이의 힘으로 읽게 되어서 좋았고, 물론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다 같이 읽지 못하고 둘 다 나가 떨어진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먼저 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못한 거긴 한데, 그렇게 떨어진 책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한 책들 말고도 제가 굉장히 여러 명과 북피티를 했기 때문에 말고도 다양하게 제가 고른 책도 있지만 이제 상대방이 고른 책을 같이 읽기도 해서 다양한 책, 평소라면 안 읽을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책을 읽어서 같이 읽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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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 저희 고양이입니다.